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XRP 홀더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길게는 8개월 정도 되고요. 짧게는 한 달 정도 이 기간에 텀을 두고 가격을 보면 똑같죠. 자, 아마 이때 계좌를 확인하시고 한참 동안 확인하지 않고 오늘 딱 열어봤을 때 똑같다라고 하실 겁니다. 자, 한 달 전 상황도 마찬가지죠. 자, 아무런 변화가 없게 느껴지실 텐데요. 하지만 과정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죠. 유독 최근에는 큰 변동성 없이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횡보할 때 사람들은 지루해하죠. 그리고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희망이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희망 고문도 될 수 있고 힘들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이렇게 큰 변동성 없이 횡보하는 자, 이러한 모습들, 자, 언제까지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아무런 자, 큰 변화 없이 지루했던 기간이 끝나면 자, 엄청난 급등을 맞이했었죠. 자, 지난번에도 쭉 횡보하다가 또 급등을 맞이했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힘든 지루한 기간들은 큰 수익이라는 보상으로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최근 연이어 발표되는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있죠. 오늘도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나온 이 지표들이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주는 무난한 데이터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그나마 살짝 반등하다가 하지만 아직은 뒤에 나오는 중요한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방향을 완결짓지 못하고 다시 한번 경계 상태로 돌아오곤 하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서비스 분야의 구매자 관리 지수, PMI죠. 그리고 ISM, 비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밤 늦게 발표되기 때문에 자, 발표 이후에 새벽쯤 반등이 나오거나 약간의 변동성들이 나오죠. 자, 오늘도 제가 이 부분 확인해서 관련된 영상,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비상 대기 모드로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 전에 자, 여러분들께서는 일일이 다 확인하실 필요 없이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자, 어떤 내용이 발표될 것이고 어떻게 예상되는지, 특별히 우리가 자,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요. 자, 제 영상 보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이후에 발표될 수 있는 자, 이후에 연이어 나오는 중요한 일정들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 전 제조업 분야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되었죠. 바로 PMI가 발표되었습니다. 자, 이때 수치를 보시면 무난하게 발표가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줬죠. 실제로 패드워치에 보면은 금리 인하가 발표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발표 이후에 조금씩 올라서 현재는 90%를 넘겼는데요. 오늘은 자, PMI는 PMI인데 서비스 분야, 비제조업 분야의 PMI입니다. 자, 이것 또한 자, 무난하게 나와준다면 자, 아무래도 시장은 새벽에 다시 조금 더 반등을 했다가 자, 낮에 우리나라 시간은 낮에 또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패턴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어떤 수치가 나오는 게 좋을지, 어떤 수치가 나오면 어떤 시그널로 시장에 작용할지 이 부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설명드릴 건데요. 자, 절대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 한번 들어보시면 자, 매월 발표되죠. 이런 지표는. 다음번 발표될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 이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이겠구나. 자, 이렇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발표 있을 때마다 자, 왠지 뉴스도 더 찾아보게 되고 아마 더 재미를 느끼실 텐데요. 자, PMI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Purchasing Managers Index 해서 기업 구매 담당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 지난번엔 제조업 분야였죠. 이번엔 서비스업. 자, 이 분야의 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50을 기준으로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을 의미하고요. 50보다 미만이면 경기가 좀 위축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그냥 PMI와 ISM PMI가 있죠. 자, 바로 이건데요. 그냥 PMI 같은 경우에는 발표 기관이 S&P 글로벌이고요. 이 ISM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에서 발표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예전에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연준 정책에 있어서는 ISM PMI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발표될 경제지표 자, 미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기본 개념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녁 9시 15분에는 ADP 비농업 부분 이 고용에 관한 지표가 나오고요. 자, 15분 후인 9시 30분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10시 45분에는 서비스 분야의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5분 후에는 ISM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가 발표가 되죠. 자, 먼저 ADP 비농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ADP는 민간급여 처리 업체입니다. 자, 리서치 업체이죠. 자, ADP라는 리서치 업체인데요. 자, 이게 바로 ADP 홈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는 자, 여러 가지 리서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주로 고용 관련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다음에 발표되는 이 고용 지표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ADP 비농업 부분 이 고용 변화가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는요. 바로 내일이죠. 자, 금요일 날 10시 30분에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ADP 비농업 부분 이 고용 변화 데이터는요. 다음날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 지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 비농업 고용 지수의 선행 지표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보면 내일 발표될 이 수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자, 이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죠. 주간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데이터 자체의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이 고용에 대한 부분, 고용 상태에 대한 이 변화를 보는데 참고하는 데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관련 분야 PMI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발표되는 게 좋을지 따져보면요. 자, 우선 지금 가장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게 금리 인하죠. 그렇다면 금리 인하에 유리한 데이터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금리를 결정하는 게 연준이죠. 그렇다면 연준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나와야 되는데요. 바로 연준은 골디락스 경제를 선호합니다. 자, 이 골디락스가 뭐냐? 자, 골디 하니까 뭐 골드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재밌습니다. 자, 원래 이 골디락스라고 하는 것은 영미권에서 굉장히 유명한 동화입니다. 자, 이 세 마리의 곰이 있고요. 골디락스라는 소녀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우연히 이 곰의 집에 놀러 갔는데 자, 식탁에는 수프가 있었고요. 골디락스는 배가 고팠는데 자, 하나는 뜨거운 수프, 하나는 차가운 수프, 하나는 그냥 적당한 온도의 스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맛보고 결국은 이 적당한 온도에 있는 스프를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이제 졸려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자, 그리고 소파가 있는데요. 작은 소파가 있고 큰 소파가 있고 소녀에게 맞는 적당한 소파가 있는데 결국은 적당한 소파에서 잠을 잤다. 나중에 깨어보니까 곰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다시는 얼씬거리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즉 너무 뜨겁거나 차갑거나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적당한 것, 중립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골디락스는 자, 이렇게 적당한 중립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재밌으시죠? 자, 그렇다면 자, 금리에 유리하게 나오려면 데이터가 어떤 게 나와야 되냐면요. 먼저 ADP 고용지수 같은 경우에는 자, 예상치보다 약간 하회를 해야 됩니다. 자, 고용시장에서 적당한 자, 둔화 뭐 냉각이랑 같은 말이죠. 자,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좋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약간 상회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아야지 고용시장이 약간 둔화된다는 거죠. 실업자가 많아졌다라는 얘기니까요. 자, 그리고 서비스 PM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는 어쨌든 낮게 나오는 게 좋고요. 절대값으로 따지면 55 이하로 나오는 게 좋습니다. 경제 활동이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야지 좋겠고요. ISM 비제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52 구간 정도 나오면 적당합니다. 즉 성장하되 과열되지 않는 수준으로 나오면 금리 인하를 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데이터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즉 오늘 발표될 이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시장이 과열되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너무 침체되면 안 되겠죠. 자, 트럼프가 화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견조함을 유지하는 신호가 나오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이 활동 분야가 약간 둔화되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좀 완화시켜주는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기 침체로 빠지지는 않을 정도의 적당한 냉각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현재 상황에서 연준의 목표는 인플레이션 2%대로 수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는 3%대죠. 자, 그래서 약간씩 지속적인 하락을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인 배수에 자, 1.2에서 1.3배 수준으로 머무르는 게 좋고요. 현재는 1.4배입니다. 약간 둔화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3에서 4%, 실업률도 4에서 4.5% 정도 보면 적당합니다. 어쨌든 비슷하게 나오면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쨌든 연준이 원하는 지표들은 경제 성장은 지속하되 약간 둔화가 나타나야 된다. 자, 이것은 금리 인하를 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되려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어쨌든 골디락스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연준에서 자, 매파적 긴축하고 금리를 높이고 자, 이런 걸 매파적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너무 매파적으로 하면은 경기 침체의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둘기파, 자,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늘려주는 양적 완화 같은 이런 비둘기파적인 정책을 쓰면은 인플레이션이 또 심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연준은 딜레마를 겪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 연착륙, 자, 천천히 이렇게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게 된다면 자, 안정적인 성장과 낮은 금리가 더해지면은 급등 가능성이 높고요. 채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도 자, 과도한 긴축 압력을 완화시키면서 급격한 달러 가치 하락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디락스 신호가 나온다면은 자, 시장은 자, 반등할 수도 있겠죠.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리 결정일 전에 정말 중요한 데이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반등이 나오다가도 이 발표 전엔 자, 조정이 나오는 패턴이 반복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 골디락스 신호가 나온다 하더라도 자, 쭉 반등한다? 자, 이건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골디락스 신호는 어떻게 보느냐? 오늘 발표되는 지표들이 자, ADP 고용 지표가 70K 이하면은 고용시장은 적당한 냉각이 되었다라고 해서 좋은 신호고요. 자, 서비스 PMI 같은 경우에도 44에서 45. 자, 물론 50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자, 235K 약간 이 정도 나오면 좋은 신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PMI 같은 경우는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냥 50 플러스 마이너스 5 이 사이만 나오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자, 이렇게 경제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골디락스 이 시그널이 나온다면은 자, 연준의 9월 금리 인하의 명분을 제대로 제공하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메이저 코인들이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은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죠. 자,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FOMC가 13일 남았습니다. 9월 17일이죠. 자, 이때 금리 인하에 대한 자, 예측치를 좀 살펴보면요. 자, 오늘도 또 올랐습니다. 97.6%로 어제보다도 1%포인트 더 올랐고요. 자, 이 정도면 거의 100%죠. 자, 이제 남은 발표 몇 개 안 남았는데요. 자, 그 발표들만 자, 무난하게 나온다면은 확실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자,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큰 이변이 없는 한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최근 연이은 발표들이 자, 무난한 데이터들이 나왔기 때문에 발표가 날 때마다 점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예측치가 훨씬 더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거의 97%가 넘었습니다. 자, 오늘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골디락스 시그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또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정말 중요한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죠. 9월 11일 다음 주에 있는 이 CPI 같은 경우 조금 안 좋게 나오더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CPI까지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주는 데이터가 나온다면 자, 이미 금리 결정 전에 시장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감안하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횡보 다음 주에는 자, 확실한 움직임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렇게 중간중간 조금씩 조정이 나왔을 때 제가 분할해서 부족한 수량 추가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자, 시드가 너무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다이어트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다이어트라도 하셔서 자, 금주 한 2주간만 금주 금연 자, 이렇게 하셔서 자, 이렇게 아끼시면은 자, 3만 원만 아껴도 자, 이제 가격이 올라서 안 되겠네요. 자, 한 4만 원 정도만 아끼면 어떻습니까? XRP 10개 살 수가 있죠. 자, 지금 10개가 4만 원 정도 하지만 나중에 이게 4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어차피 쓸 거 안 써서 산 XRP는 자, 이거는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자, 없는 셈 치고 쭉 끌고 갈 수 있겠죠.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 나중에 차도 바꿔줄 수도 있고요. 자, 집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냉장고까지는 바꿔줄 수도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XRP 같은 자, 이런 코인들은 이렇게 투자하시면 되고요. 최대한 오래 갖고가 있을수록 좋습니다.
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팔아야 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다 팔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가격 변동이 나오죠. 그럴 때 그나마 좀 높을 때 일부씩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완전히 다 수익화하는 그런 매도는 어쨌든 아직은 시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 일부를 매도하신다면은 최소한 자, ETF라든지 자, 연준의 마스터 계좌 발급이라든지 리플의 은행업 인가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나서 자, 이런 것들의 결과가 좀 나오고 나서 가격에 충분히 반영돼서 자, 몸값을 최대한 올린 다음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어쨌든 ETF 같은 경우에는 자, 10월 안에는 승인이 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한 달 좀 넘게 남았죠. 이때까지는 자, 매도에 대한 고민 좀 미뤄두시길 바라고요. 하지만 자, 고민을 좀 미루시라는 거지 자, 대책은 마련해 놓으셔야 되죠. 자, 어떻게 마련하느냐? 매도에 대한 고민은 저에게 맡기시면 되고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요. 리플 XRP 홀더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 이내에 모두 수익 구간에 계실 겁니다. 그때부터는 언제 매도를 해야 하나 라는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겠죠. 투자의 마무리는 매도죠.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사항이지만 매도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시기죠. 제가 여러 시그널을 통해서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판단해서 문자 안내를 드릴 건데요. 대량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문자나라 사이트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400분씩 14그룹이니까 5,600분 정도 되시는데요.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이분들은 머지않아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겁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대폭락 구간에서 다시 매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집 문자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건데요. 현재 매도 가격 구간과 매도 비중은 매도 직전에 결정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매도 시기까지 1만 명 정도가 1,000만 원씩 뺀다고 했을 때 1,000억입니다. 갑자기 빠지면 가격에 영향이 크겠죠. 따라서 동참하지 않으시면 혼자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한 번씩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방법은 리플 XRP 1차 매도 문자 신청은 010-8481-4359번으로 매도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최종 마무리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리플 XRP 매집 문자도 같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다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플을 보유하지 않으시더라도 신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때 같이 진입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어떤 가격에서 매도가 되는지 확인하실 겸 해서 신청을 해주셔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혹시 XRP 갖고 단타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일단 출발점이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XRP는 보유할수록 수익이 꾸준하게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장 수익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수익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자, 수익은 그리고 단타는 자, 5% 10% 변동성이 일어나기 힘든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과 같은 이런 메이저 코인들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몇십 %씩 오르고 내리고 하는 자, 일반 기타 알트코인들로 하셔야 되죠. 그게 맞죠. 자, 하루에도 몇십 %씩 오르고 자, 내리는 만큼 수익도 크지만 리스크도 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리스크만 좀 잡아낸다면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이 부분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백일의 기적 3기입니다. 9월 4일 13일차 종목으로 스토리 추천을 해드렸고요. 자, 현재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11,550원으로 자,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전보다는 힘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눌려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자, 목표가를 변경을 해서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자, 좀 아쉬운데요. 자, 그래도 일단은 자, 지금 수익이라도 챙겨 나오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요. 어제처럼 새벽에 또 펌핑이 나오면서 원래 목표가 도달 가능성도 있지만 자, 너무 많이 또 기다려야 되고요. 일단은 빠져나오고 다시 한번 재진입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스토리 추천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서 어떤 식으로 추천을 드렸는지 자, 추천 근거에 대해서 촬영을 해 놓은 거고요. 자, 보시면 9시 19분이죠. 잠깐 보시면요. 자, 백일의 기적 13일차 종목으로 오전에 스토리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스토리 같은 경우 자, 지난번 한번 펌핑이 나고 나서 지금 살짝 눌러줬다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가격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가 11,250원, 그리고 매도가는 12,38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11,020원으로 잡아드렸는데요. 자, 매도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말이었죠. 이때 자, 찍었던 고가보다 약간 아래로 잡았고요. 자, 여기 매도가 된다면 10% 정도 수익이 나는 자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수익 보고 나올 예정이고요. 현재 9시 21분이죠. 업비트 기준으로 일봉이 바뀐 지 20분이 조금 더 지났는데요. 자, 아직은 초반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힘이 좀 부족해서 자, 여기 라인을 돌파를 못한다면은 자, 11,800원 이 라인 근처에서 목표가 변경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공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셨죠? 일단 처음에는 11,800원 중간 목표가 변경을 예상했었는데요. 자, 차라리 그랬더라면 조금 더 나을 뻔했는데 어쨌든 11,600원으로 안전하게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제 핸드폰이고요. 자, 저도 똑같이 전화번호를 등록해 놓고 여러분들과 단체 문자를 함께 받으면서 문자가 잘 가는지 안 가는지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자, 문자나라 같은 단체 문자를 보내게 되면 이렇게 웹발신이라고 표시가 되죠. 그리고 매도 후에 제가 매도 문자 보내드리고 영상을 촬영한 겁니다. 자, 잠깐 보시면요. 9월 4일에 키워드릴게요. 13일차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어제는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결국은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는데요. 자, 오늘은 우선 중간에 매도가 변경해서 일단 수익 보고 빠져나왔습니다. 오전 8시에 예고 문자 드렸고요. 그리고 8시 10분쯤에 추천 문자 드렸습니다. 매수, 매도가, 손절가 한꺼번에 드렸고, 오늘 종목은 스토리 IP 코인이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눌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벽에는 다시 펌핑이 나와서 목표가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너무 오래 기다리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정리하고 들어가더라도 다시 들어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오후에 매도가 11,600원으로 변경을 해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자, 오후 3시 좀 전에 매도가 나와가지고 충분히 매도 되었고요. 오후 4시쯤에 매도 완료 문자 드렸습니다. 자, 아쉽지만 일단 오늘은 이걸로 마감을 하고요. 중간에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오늘 발표된 몇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이 데이터들이 조금 좋게 나오면 다시 어제처럼 새벽에 반짝하고 다시 다음날 오후 들어서 조금 눌리는 그런 상황이 또 반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걸로 마감을 하고요. 자, 3% 미미하지만 어쨌든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글씨를 쓰다 보니까 자, 여기 마감인데 마갑이라고 오타가 있네요. 자, 괜찮죠? 뭐 이런 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100일의 기적 13일차 스토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3.1% 수익 내고 마무리했고요. 100일의 기적은 50만원으로 시작을 하죠. 13일차까지 140만원 달성을 했고요. 자, 생각보다 이게 별거 아니네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지난 2기 때를 잠깐 보시면요. 2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5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요. 30일차가 되었을 때 1765만원까지 모았습니다. 자, 이 정도면 별거 아닌 게 아니죠. 괜찮죠? 수익률을 보시면 10% 내외 평상시에 우리가 보고 있는 수익 가져왔었고요. 자, 가끔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난 적도 있지만 보통은 10% 내외 수익 가져왔고요.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3%, 2%, 4% 이렇게 약 2절 나온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손실이 난 적도 있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날짜가 좀 비는 게 있는데요. 100일의 기적은 평일만 운영하고 주말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저도 쉬어야 되고 여러분도 쉬셔야죠. 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1765만원, 자, 50만원으로 1765만원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자, 현재 진행하고 있는 3기를 보시면 자, 2기 못지않은 무난한 수익 내고 있습니다. 자, 차수가 올라갈수록 수익 금액은 점점 커지기 때문에요. 날짜가 뒤로 갈수록 누적 금액은 빠르게 증가할 겁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자, 저는 다 올라간 다음에 자, 제가 이렇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올라가기 전에 자, 어떻게 어떤 이유로 추천을 드렸는지 여러분들께 다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추천
과정 하나하나 전부 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미지가 아닌 영상을 통해서 모든 과정을 전부 다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는 영상 아마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웬만해서는 이렇게까지 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백일의 기적이 유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백일의 기적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3기를 진행 중에 있지만 앞으로 4기, 5기, 6기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보신 바처럼 백일의 기적은 24시간 기준 당일 매수, 매도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요. 자, 꽤 수익 잘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단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야말로 안전하게 단타로 수익을 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백일의 기적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기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대기하시면서 백일의 기적 못지않은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소통방에서도 단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소통방에서도 수익 보고 계시다가 자, 백일의 기적 순서가 되시면 그때부터 정식으로 함께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소통방 입장 방법은 영상 뒷부분에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진짜 단타 천국입니다. 물 들어왔을 때 뭐하라? 노 저어야죠. 최근 추천해드렸던 코인들이죠. 코바토큰 불과 2일 만에 75% 상승, 게임빌드 42% 상승, 패치펭귄 72% 상승, 무브먼트 69% 상승. 이 코인들 말고도 상당히 많은데요. 요즘 분위기 너무 좋죠? 자, 그런데 모든 코인들이 다 이렇게 오른 것은 아닙니다.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크죠. 무조건 돈 번다? 아무나 돈 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빚, 대출, 급한 돈으로는 코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무조건 작게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으로 안전하게 리스크가 적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이면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너무 적으면 모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너무 많으면 리스크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딱 적당하게 우리가 열심히 아껴서 모을 수 있는 돈 50만 원으로 일단 시작해 보자고요. 자, 그럼 50만 원으로 코인 투자에서 한 달에 벌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 얼마일까요? 10억, 1억, 1000만 원, 100만 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억, 1억은 어렵겠죠. 자, 그런데 꼭 이런 데 혹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1000만 원, 100만 원은 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계산기라 정확합니다. 투자 원금을 50만 원, 투자 기간을 100일로 잡고 목표 수익률을 무난하게 하루에 10%만 잡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0만 원에 10%면 5만 원이죠. 원금과 합치면 55만 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일차까지 쭉 가게 되면은 100만 원이 넘게 되는데요. 자, 9일차부터는 반토막이 나더라도 원금 50만 원은 보장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31일차가 되었을 때는 보이시죠? 1000만 원이 약간 모자릅니다. 자, 50만 원으로 1000만 원은 가능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매직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56일차까지 꾸준하게 진행하게 되면은 놀라지 마세요. 1억이 넘습니다. 자, 뭔가 계산이 이상하다고요? 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는 돈이 모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8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시나요? 10억이 넘습니다. 자, 이 정도 금액이면 80일간의 세계일주도 할 수 있겠죠. 100일차가 되었을 때는 놀라지 마세요.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은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뺄 거 다 빼고 계산한 거에 절반만 보자고요. 100일의 절반이면 50일이죠. 50일 차에는 6천만 원이 조금 못 되는데요. 50만 원으로 6천만 원 가까이 만들 수 있다면 대성공이죠. 그래도 더 안전하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일 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오실 수 있는 만큼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매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제 영상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진행해 보시고요.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를 못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그동안 제 영상 보시면서 기다려 주시고요. 하지만 이왕이면
되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하루하루가 굉장히 큽니다. 자, 100일의 기적 매직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간편하게 GP의 특급 정보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100일의 기적은 물론 실시간 대응 정보, 소통방 입장 신청, 무료 종목 상담 신청까지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영상이나 특별히 준비한 자료라든지 PDF로 된 전자책까지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TV나 PC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를 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한 선택 버튼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필요하신 정보를 선택하셔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신청이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완료가 됩니다.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